임신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먼저 알았더라면 지금 집에 약간 생명의 기운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가 엄청 심해. 근데 그 상태로 배를 탄 거야. 그래서 배멀미까지 하는. 이 심장이 너무 쿵쿵쿵쿵 뛰니까 윗집 소리가 아니라 내 심장 소리였다. 가장 듣기 싫었던 말과 가장 힘이 됐던 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신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제가 임신을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임신 계획이 있건 없건 그냥 사람이라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그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임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나는 딱히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셔도 좋아요. 임신이든 출산이든 육아든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저의 경험에 기반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임신해서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신을 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임신하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먼저 알았더라면 내 지인들, 내 친구들이 임신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주고 더 챙겨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그냥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메이크업 하면서 같이 조잘조잘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다 미스트 뿌려줄게요. 그리고 이거 소울 립밤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질문을 들었던 게 임신 계획이 원래 있었는지, 임신 준비는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임신을 무조건 해야겠다, 무조건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딱히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임신을 하기 싫어, 아이를 낳기 싫어라기보다는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임신에 대한 생각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에 대한 욕심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리어를 살짝은 내려놔야 되는데 난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임신을 안 해야겠어 라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미루다가 지금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저 같은 분들, 저처럼 뭐 일 때문에 임신을 미룬다던가 아니면 그냥 변화가 두려워서, 변화가 싫어서 그런 임신을 미룬다던가 하던 분들이 임신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에는 남편의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남편이 저보다 집안일도 훨씬 잘하고 훨씬 많이 해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에 가정적인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은 없어도 내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느꼈던 썰들을 구구절절 풀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남편을 보고 임신을 결심을 한 것도 커요. 그리고 이거 9일 9days 멀티밤 발라줄게요. 그래서 임신 준비 기간은 특히 뭐 언제부터 우리 임신을 준비해보자 라고 한 건 아니었고 준비 시도 기간은 한 2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임신이 좀 잘 된 케이스거든요. 엔트로피 스파츌라 파운데이션 발라줄게요. 21.15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스파츌라 타입이에요. 저는 5월 말 그쯤부터 이제 시도를 했어요. 5월 말에 첫 번째 시도를 했죠. 거의 한 달 동안 생리하기 직전까지 시도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시도 때는 임신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너무 바빴어요. 제가 너무 바쁘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유가 1도 없었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잤고 스트레스도 계속 받고 있는 와중에 임신이 될 리가 없잖아요. 될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 때는 첫 달에는 안 생기고 두 번째 달에 제가 올해 초부터 7월달 한 달 쉬겠다라고 정해뒀었거든요.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면서 휴식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몸과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때 딱 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정말 엄마 아빠가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아기 천사가 찾아오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2달 정도 걸렸고 두 번째 시도하는 달에 아기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신 준비하는 뽐동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임신 준비하면서 뭐 따로 챙겨 먹은 거 있냐, 보약이나 뭐 그런 거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그런 거를 뭐 따로 챙겨 먹은 건 없고 임신 준비하면서 먹은 거는 엽산밖에 없습니다.
임신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임신 생각이 있으면 지금부터 엽산을 먹어라. 남편도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준비해볼까 했을 때부터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엽산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챙겨 먹은 거는 엽산 빼고는 딱히 없었다. 그리고 코랄 헤이즈 스킨핏 컨실러 이 컬러 섞어서 제가 이제 임신 준비할 때 첫 달에는 그 생리주기 어플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베라닐이 그거에 맞는 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좀 시도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배태기를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베라닐 테스트기. 두 번째 시도할 때는 그 배태기를 활용을 해봤는데 웬열? 그 생리주기 어플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분명 생리주기 어플에서는 지난주가 베라닐이라고 나왔는데 배태기를 해보니까 당장 오늘이 일주일 지난 오늘이 배란기라는 거예요. 배태기를 활용을 했더니 딱 이제 바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생리주기 어플보다는 배태기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프리마비스타 파우더로 눈가 유분기 살짝 잡아줄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신기했던 거는 제가 지금 집으로 이사 온 게 올해 초였거든요. 1월달. 그 전 집에서 이미 식물들이 다 죽었었어요. 그리고 이사 올 때도 막 얼어 죽고. 근데 지금 집에 이사 오고 나서 그 얼어 죽었던 애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도 생기고 지금 집에 약간 생명의 기운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만의 생각. 그리고 이거 릴리바이레드 원 멤버십 사용해주겠습니다. 이 컬러 섞어서 어쨌든 저의 임신 준비나 그런 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딱히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를 하고 뭐 병원에 가서 산전 검사를 하고 했던 게 아니었어가지고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 임신이 수월하게 잘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육아 유튜버로 제가 전향을 할까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임신을 밝히기 전까지도 많은 분들이 제가 결혼한 것도 모르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남편이나 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제 채널에 굳이 노출을 안 시키는 타입이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육아 유튜버로 그렇게 전향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겪은 신체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입덧의 종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입덧이라는 게 막 드라마에서 보는 그냥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뭐 입덧, 먹덧, 채덧, 토덧, 양치덧 진짜 다양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먹덧이랑 토덧이랑 채덧이 같이 왔어요. 먹덧은 공복에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속이 비어 있으면 진짜 계속 토할 것 같고 오한 들고 제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뭘 먹는다 그러면 바로 체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채덧입니다. 계속 체한 것처럼 더부룩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조금 심하다 그러면 이제 토를 하죠. 그게 토덧이에요. 그래서 저는 먹덧, 채덧, 토덧이 함께 있었다. 공존을 했다. 그래서 입덧이라는 게 딱 한 가지 종류만 겪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겪는 분들도 있고 아예 입덧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부러워요. 근데 보통 입덧이 한 16주쯤부터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진짜 신기하게 16주 되자마자 괜찮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한 15주 그쯤부터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임신하고 나서 저처럼 두통 때문에 고생했다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 컬러 섞어서 임신하기 전에 항상 그 생리전 증후군 증상이 토할 것 같이 속이 엄청 안 좋고 식은땀이 나고 두통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상이랑 비슷한 거죠. 사실 저는 임신하기 전에도 제가 뭔가 입덧이 심하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PMS가 워낙에 심했어가지고. 근데 예상이 맞았다. 그리고 모브닝 듀얼 아이 글램 컨실 펜슬 뉴베베 그리고 하이라이트 컬러 사용해줄게요. 근데 이제 저랑 제 주변 사람들을 돌이켜봤을 때 평소에 PMS가 좀 심하고 호르몬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그 신체 변화에 예민한 분들 있죠. 그리고 잘 붓고 혈액순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임신하면 좀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랑 제 주변에서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입덧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전혀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치가 엄청 심해. 근데 그 상태로 배를 탄 거야. 그래서 배멀미까지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입덧약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입덧약을 먹었는데 문제는 입덧약을 먹으면 또 하루 종일 몽롱해요.
그래서 입던 약을 안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입던 약을 먹으면 너무 몽롱하고 졸려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아무튼 간에 일상생활이 좀 불가한 그런 임신 초기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거 매드피치 애프리코 플러쉬랑 코랄 플러쉬 이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신체 변화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피부의 변화가 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 이 컬러 섞어서, 이제 임신 초반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피부가 싹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달까지 계속 피부가 좀 뒤집어지는 분들도 있고, 아예 피부 안 뒤집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초기에 한번 싹 뒤집어지고 그 후에는 지금 이제 안정이 된 상태인데, 초반에는 이제 피부가 싹 뒤집어지니까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근데 또 그게 끝까지 가지 않아서 내심 다행이다 싶었고요. 왜 우리가 생리할 때만 돼도 피부 뒤집어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건데, 임신을 하면 당연히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들이면 피부가 뒤집어지네, 딸이면 피부가 뒤집어지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쥐젖이랑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저는 살면서 쥐젖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여기 턱 밑에, 목, 그리고 목 뒤쪽, 가슴팍 이런 데 쥐젖이 자잘자잘하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생기는 분이 있고 안 생기는 분이 있는데, 저는 되게 자잘하게 많이 났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졌는데 쥐젖도 많이 생기고 기미도 많이 진해지고 이렇게 잡티도 많이 생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을 하면 피부가 원래 내 피부랑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켈로이드가 좀 심한 피부거든요. 그래서 켈로이드 심한 분들은 알아두셔야 할 게, 임신을 하고 나면 그 켈로이드 상처가 더 크게 부풀고 더 빨개지고 더 가려워요. 이게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특히 임신 초기에 얘가 막 미친 듯이 가렵고 막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그런데 만약에 요만한 켈로이드 상처가 있었어. 그럼 임신 기간 동안에는 요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페리페라 스피디 펜슬 라이너 뉴트럴 브라운, 그리고 임신성 소양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막 피부가 미친 듯이 가렵고 막 두드러기 발진 올라오고 그런 거를 이제 소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산부가 겪는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가 또 소양증이래요. 소양증도 이제 저처럼 없는 분도 있지만, 소양증이 정말 심한 분들은 진짜 막 고름 때문에 난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가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소양증이 아니어도 피부가 계속 뭔가 가려워요. 피부가 틀려고 하니까. 임신을 하면 피부가 많이 튼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배만 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도 트고 가슴도 트고 뭐 등도 트고 허벅지도 트고, 그냥 살이 찔 수 있는데 붓는데 그런 데는 다 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반에 그냥 배만 트는 줄 알고 배에만 튼살 크림을 열심히 발랐다가 가슴이랑 허벅지 안쪽이 다 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튼살 제품들을 열심히 발라가지고 많이 괜찮아졌는데, 살이 틀려고 하면 미친 듯이 가렵거든요.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냥 배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온몸에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라인에 N 트임 로즈라고 있어요. 이걸로 밑을 좀 터줄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언니 튼살 크림은 뭐 쓰세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아토팜 튼살 크림이랑 클라란스 튼살 오일, 그리고 튼살 연고 인스타에 계속 광고 뜨는 거 그거 3개를 같이 바르고 있거든요. 평소에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그런 분들은 특히나 튼살 크림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튼살 오일이랑 튼살 연고가 같이 병행해서 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하고 나서 가장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게 있는데요. 사실 뭐 임신을 하고 나면 가슴이 커지고 그런 것까지는 다 알잖아요. 이거 키스미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제가 어느 날 씻으려고 이제 옷을 벗고 거울을 봤는데, 그 가슴에 무슨 도마뱀 껍질 마냥 껍질이 다 감싸져 있는 거예요. 유방이 있고 유륜이 있고 유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륜이 다 무슨 비닐 껍데기처럼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임신 중에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출산 후에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근데 그게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젖이 돌기 시작했다가 말랐다가 그렇게 되면서 그게 건조해지면서 그렇게 껍질처럼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 몸이지만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그게.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찾아보니까
막 박박 때미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거를 자극적으로 걷어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우리 먹는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를 화장솜에 적셔서 가슴 위에 이제 한 20분, 30분 얹어두고 불려뒀다가 그 부러진 각질을 이제 씻으면서 이제 부드럽게 탈락시켜주던가 아니면 면봉에 크림을 묻혀서 이렇게 탈락을 시켜주던가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올리브 오일을 그렇게 가슴에 하니까 자꾸 풀이랑 다메이가 와서 냄새를 너무 맡아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냥 호호바 오일 몸에 쓰는 거 그걸로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륜 각질이 제가 겪은 변화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몸이 변한다고 싶었던 계기가 바로 이 유륜 각질이었습니다. 필리밀리 속눈썹 또렷 데일리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임신을 좀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중 증가, 살, 붓기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게 뭐 초기에는 전혀 살이 안 찌다가 뭐 중기 때부터 갑자기 살이 찌는 분도 있고 정말 임산부가 맞아 할 정도로 살이 안 찌는 분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 그 임신 준비를 딱 시작한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몸은 이미 눈치를 채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몸이 계속 이렇게 커지는 느낌? 특히 배, 옆구리, 허벅지 이쪽이 살이 계속 붙고 안 빠지는 거예요. 운동을 계속 하는데도 평소에 이 정도 했으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지지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 두 번째 시도에 아기가 생긴 거죠. 그때부터 몸은 준비를 했던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 때 완전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리고 안정기 접어들고 오히려 이제 살이 안 찌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리고 초기에 살만 찐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엄청 부었었어요. 얼굴도 계속 붓고 손, 발, 다리 뭐 할 것 없이 계속 붓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도 붓기가 심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초기에 그 호르몬이 막 미친 듯이 변화할 시기에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초기에 이렇게 많이 찌고 많이 변화하는 분들은 그 붓기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붓기다. 그리고 임신 때 아니면 제가 언제 이렇게 살이 막 쪄보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기 낳고 다이어트 컨텐츠 진짜 기깔나게 뽑을 수 있겠다라고 그냥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체중 증가를 하고 계속 많이 붓고 그렇다 보니까 붓기로 인한 통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뭐 손마디가 아파 보고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너무 부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손을 굽히는 것도 힘들고 손마디가 되게 애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형외과 가서 파라핀 치료를 받거든요. 근데 확실히 파라핀 치료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큽니다. 손마디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참지 마시고 그냥 병원 가서 파라핀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이게 손마디만 아픈 게 아니라 진짜 골반도 아프고 저는 허리가 원래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온 관절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게 살이 찌고 부으면 발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발이 커졌습니다. 임신하고 발 커졌다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임신 전에 신던 로퍼 같은 거는 전혀 못 신고 그래도 운동화들은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운동화들은 그냥 그대로 신는데 로퍼는 절대 못 신어요. 저는 발이 한 사이즈 커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커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임신 전부터 워낙에 잘 붓고 붓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해본 케이스여서 임신하고 나서도 좀 이렇게 저렇게 뭘 많이 해봤거든요. 임신하면 문제는 반신욕을 못해요. 양수가 뭐 데펴지네 어쩌네 해가지고 반신욕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좀 미지근한 물에서 10분 정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성이 안 차잖아. 저는 요즘에는 이제 붓기 때문에 하반신, 하체가 너무 아프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격을 해줘요. 따뜻한 물로 조격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종아리 마사지 해주고 아니면 종아리 마사지기 돌려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남편이 다리 마사지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마사지기가 해주는 거랑 사람 손으로 그렇게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산전 마사지 받으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산전 마사지도 이제 안정기 접어들고 받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정기 접어들자마자 산전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만족. 저 같은 경우에는 약손명가, 제가 그냥 임신 전부터 약손명가에서 관리를 꾸준히 받았었기 때문에 약손명가
에서 받던 관리들을 산모 관리로 틀었고 거기에다가 작은 얼굴 관리를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모 관리는 엎드려서 받는 것들을 못 받아요. 보통 마사지 하면 엎드려서 등 마사지 받고 발 마사지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산모 관리에는 발 마사지가 안 들어가요. 발 마사지를 되도록 받지 말라고 하는 게 발바닥에 혈자리가 많이 모여 있대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궁 수축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되도록 발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 마사지를 제외하고 산모 관리를 받을 때는 그 바디필로우를 끌어안고 옆으로 누워서 받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리 세기보다 훨씬 더 약하게 해주세요. 근데 확실히 전문가가 그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 그 전문가의 손길이 정말 차이가 커요. 여건이 되고 그렇다면은 산모 관리, 산전 관리 받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루미르 피레인 쉐이프로 펜슬 라이트 애쉬. 그리고 제가 아까도 통증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체중이 증가하고 그렇다 보니까 관절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산부한테 체중 관리를 하라는 게 살을 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중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하면 내 관절들이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체중 관리 실패. 내 뜻대로 되나요? 호르몬의 농간인 것을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애초에 임신하기 전부터 뼈말라였겠지. 근데 어쨌든 체중이 증가하면서 관절들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산부가 또 겪는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가 환도선다라고 있어요. 제가 약간 환도선다의 초기인 것 같은데 허리, 골반, 꼬리뼈 그쪽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오래 앉아있으면 내 꼬리뼈 안에 이렇게 송곳이 들어있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 진짜 너무너무 아파요. 특히 근데 이거는 막달쯤 되면은 정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겪어본 분들은 이게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정말 최악의 고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닌데 왠지 내 미래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브로우카라 밀크티. 브로우카라가 새로 나왔길래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 증상들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게 돼요. 이제 임신 막달에 화장실을 많이 간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기가 이제 크면서 방광을 누르니까 막달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임신 초기부터 화장실을 정말 많이 갔어요. 새벽에 진짜 한 3번은 깨서 화장실을 갈 정도로 화장실을 많이 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저처럼 그냥 초기 때부터 화장실을 많이 가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뮤드 마스카라, 뮤트 브라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고 나서 눈이 많이 예민해졌어요. 원래 시력이 안 좋았어가지고 뭐 눈이 침침해졌네 이게 아니라 눈이 되게 빛에 취약해졌다고 해야 되나? 해가 쨍쨍한 시간에 밖에 나가면 너무 눈부셔서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원래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빛에 되게 취약해졌고 그리고 후각이 정말 예민해졌습니다. 저는 원래도 그런 감각들이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근데 후각이 더 예민해졌어요. 임신 기간에 이렇게 저처럼 후각이 예민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남편의 숨냄새가 거슬린다, 냉장고를 못 열겠다, 키우는 강아지의 그 꼬순내가 임신하고 나니까 너무 맡기가 좀 힘들다, 그런 글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고 인위적인 냄새 있죠. 인공적인 향냄새, 향수라던가 방향제라던가 그런 냄새를 진짜 못 맡겠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화장품 냄새. 저는 원래 임신 전에 향 덕후였어요. 향기템 덕후. 향수도 좋아하고 그냥 향나는 모든 거를 좋아했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못 맡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제 차 방향제 냄새에 토할 뻔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향이 좀 강한 화장품들은 진짜 못 쓰겠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는 거는 그래도 참고 쓸 수 있는데 바르자마자 화장품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못 써요. 남자들 향수가 여성 향수보다 향이 조금 더 묵직하고 딥하고 그렇잖아요.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 때문에 졸지에 같이 향수를 못 뿌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딱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뭐 옆 테이블이나 좀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계신 다른 손님이 향수 냄새가 좀 심하다. 그럼 밥을 좀 못 먹겠을 정도로 후각이 많이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비염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원래도 비염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냥 만성 비염인데 비염이 더 심해져가지고 진짜 밤에는 비염 때문에 잠을 자는 게 조금 힘들 정도로 비염이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비염이 없던 분들도 임신하고 비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임신성 비염이라고. 근데 이렇게 임신성이 붙는 임신성 땡땡 이런 거는 아기를 낳고 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비염이 심했는데 그냥 더 심해졌다. 바이콘 비비랑 더샘 컨실러 1호
두 개 살짝 섞어서 2차 커버 해줄게요. 제가 요즘에 가장 힘든 건 가슴 두근거림이랑 숨 차는 증상이에요. 이게 임신을 하고 나면 혈액량이 증가를 하거든요. 이제 출산을 할 때 생각보다 출혈이 많대요. 정말 많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도 괜찮으려면 몸이 그만큼 혈액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혈액량이 막 증가를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고 숨이 엄청 차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가슴 두근거리고 숨 차는 게 제가 원래 공황을 겪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공황 증상이랑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좀 힘든 것 같아요. 막 커피 많이 마셨을 때, 그런 고카페인 음료를 마셨을 때 드는 그런 가슴 두근거림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심장이 너무 쿵쿵쿵쿵 뛰니까 제가 자다가 새벽에 윗집에서 왜 이렇게 쿵쿵거려? 이러고 깼는데 윗집 소리가 아니라 내 심장 소리였다. 심장이 너무 시게 뛰니까 제가 제 심장 소리에 놀래서 깬 거예요. 그리고 이 코랄 헤이즈 팔레트에서 이거 묻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임신하고 그냥 가장 힘든 것, 지금 가장 힘든 것은 가슴 두근거림과 숨참 증상이에요. 저는 늘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었는데 임신하고 나서 손발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차갑게만 살다가 얘가 따뜻해지니까 거슬리더라고요. 기초 체온이 많이 올라가서 계속 더워요. 얼굴도 계속 빨개지고 그러면서 피부도 많이 건조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체온도 많이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감정 기복. 저는 임신 초기에는 감정 기복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입덧도 심하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감정 기복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제 입덧이 좀 괜찮아지고 내가 컨디션이 좀 괜찮아지니까 이 널뛰는 감정에 이제 눈길이 가는 거죠. 지금은 또 괜찮은데 한동안 진짜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괜찮아졌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매드피치, 애프리꽃 플러쉬,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조리원 예약하셨나요? 그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조리원도 임신 확정을 받으면 그냥 바로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임신 확정 받고 8주쯤에 조리원 예약을 했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그 조리원에 가고 싶으면 그 연계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했어요. 사실 근데 저희 지역에 그렇게 조리원이 엄청나게 좋고 그런 건 없고 그냥 다 좀 그만 하거든요. 저는 조리원에 맞춰서 갔다기보다는 병원에 맞춰서 갔던 것 같아요.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 코랄 플러쉬. 그리고 조리원 등록할 때 이제 뭐 산모가 가지고 와야 될 것들 그런 리스트를 다 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거에 맞춰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빠른 배송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가서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로 주문을 해도 되고. 그리고 조리원 예약할 때 병원이나 조리원이 대부분 이제 코로나 이후로 남편 외에 우리 엄마 아빠랑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셔도 볼 수가 없는, 아예 면회가 안 되는 그런 곳이 많은데 저희 조리원, 저희 병원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기 낳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른들 오시면 어쨌든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푹 쉴 수가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데 또 그거를 아쉬워하는 사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가족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또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리원이랑 이런 거 예약하기 전에 찾아보고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임신 축하 선물 뭐가 좋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 정말 어렵죠. 저도 임신 전에 주변 사람들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뭘 해줘야 하는지 그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이거 파우더 사용해 줄게요. 아기를 위한 선물을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신생아 옷은 애들이 금방 크기 때문에 많이 입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애기 옷도 좋지만 저는 손수건 묶음이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조카들하고 몇 년을 신생아 때부터 같이 살았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나름 출산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는 편이거든요. 보면은 애기 키우면서 그 손수건을 정말 많이 써요. 어쨌든 신생아 때는 밖에 외출도 많이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옷보다는 손수건 묶음 같은 거 아니면 뭐 턱받이나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좀 짧게 쓰는 그런 육아용품들 있잖아요. 장난감 같은 것도 뭐 모빌이나 좀 짧게 쓰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뭔가 그런 거는 짧게 쓰다 보니까 내가 돈 주고 사기가 되게 아까워요. 근데 엄청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선물용으로 받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노베브 볼디쉐
토프 그레이. 그리고 엄마를 위한 선물은 일단 튼살 제품. 튼살 크림, 튼살 오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임신 기간에도 좋지만 출산하고 나서 오히려 몸이 더 많이 건조해진대요. 그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 튼살 제품 일단은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압박 스타킹이나 손목 보호대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종아리 마사지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입덧 캔디. 저는 임신 전에는 입덧 캔디라는 게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친구가 바로 이제 입덧 캔디를 선물을 해줬었어요. 초기 때 되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입덧 캔디도 선물용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편하고 예쁜 잠옷. 사실 이제 임신을 하면 내가 원래 입던 옷이 이제 점점 안 맞고 못 입고 그렇게 되면서 살짝 우울감이 오거든요. 임신하고 살찌는 거는 되게 당연한 수순인데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도 변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조금은 속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쁘고 편한 잠옷 같은 거 선물 받으면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화장실을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피스 잠옷보다는 원피스 잠옷이 훨씬 좋았습니다. 엔트로피 참 틴트 쿼츠잼 요거를 발라줄게요. 보부상 가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출산 가방, 기저귀 가방으로도 좀 쓸 수 있는 보부상 가방은 애기 낳고도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으니까 너무 비싸지 않은 한에서 가죽보다는 그런 나일론 소재가 좋을 것 같아요. 이염에 좀 강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무지개 맨션 아이시 글로우 탄닌. 그리고 요거 글린트 코튼 멜츠. 그리고 저는 임신하고 나서 과일이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약간 처치곤란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랑 남편 둘만 사는 집에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과일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닌데, 과일이 그리고 한두 개씩 들어오지 않잖아요. 한 바구니씩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처치곤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보다는 차라리 그런 고기 같은 거는 나중에 얼려놨다가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과일보다는 고기가 낫다라는 생각,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그렇게 먹을 거를 직접 보내주기보다 그냥 차라리 나중에 산모가 컨디션이 괜찮고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시켜 먹으라고, 사 먹으라고 상품권으로 대체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배민 상품권도 괜찮고, 이제 외식에 쓸 수 있는 상품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상품권이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 그리고 이거 2AN 쉘.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과 가장 힘이 됐던 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내가 당장 지금 입덧 때문에, 컨디션 난조 때문에 너무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에 대고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그때를 즐겨라고 하는데 즐길 수가 없는 컨디션인데 어떻게 즐기라는 건지 저는 그 말이 정말 제일 듣기 싫었고, 이제 아들인 걸 밝히고 나서 다들 그래도 엄마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떡하라고 이미 아들인데 어떡하라고, 그런 말이 정말 좀 듣기에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냥 힘이 되고 했던 거는 얼굴 윤곽 좀 잡아줄게요. 뭐 요즘 컨디션은 좀 어때? 하고 저의 컨디션을 물어봐주고 저의 안위를 걱정을 해주고 그냥 저를 챙겨주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친구한테 뭐 대단한 어떤 말을 해줘야 하나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평소처럼 똑같이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고 마지막에 좀 립이 조금 더 생기 있었으면 좋겠어서 오드 타입 언신 벌룬 틴트 노을을 조금 더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도 끝이고 제가 임신을 하면서 겪은 그런 변화들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오늘 영상이 뭐 임신을 준비 중이든 준비 중이지 않든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임산부분들 혹은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 본인들이 겪었던 경험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